네, 챕터 3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라고 잡아봤어요. 그만큼 취향이 세분화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케이팝이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심지어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이 라이프 트렌드 2023에서는 이런 한국 대중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게 가장 큰 이유로 디테일을 꼽았어요. 디테일한 완성도가 높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소비자가 조금 더 취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라고 하죠. 2023이니까. 에서는 2016년부터 취향 소비를 또 계속 트렌드로 생각을 해오고 관련한 용어들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도 이 취향 소비가 꾸준히 이어질 것 같은지요? 네. 사실 취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일 뿐 저는 결국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어떤 욕망 이런 단어들로 또 다시 대체되거나 비슷한 맥락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향이라는 게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유행이야 뭐 이렇게 말했다면 요즘에는 이거 내 취향이야. 우리 집은 나는 머리는 이런 게 좋고 귀는 이렇게 해서 얼굴에 닿지 않는 게 좋아. 귀걸이는 이건 내 취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테리어도 예전에는 뭐 하얀 색깔이 좋고 노란색이 좋아요, 뭐 이거 유행이에요 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홈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밖이 환하게 보이는 창에 커튼은 레이스였으면 좋겠어. 이거 어떠세요? 이게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각자의 로망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개인이 원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고 더 많이 발견하고 그럴수록 취향들은 더 다양해지는 그러한 트렌드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책들이나 또 뭐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도 각자의 인테리어를 좀 자랑을 하고 그게 뭐 좋아요 받고 저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인테리어가 어떤 유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만의 그런 로망, 취향을 또 담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같은 맥락이라고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요, 이제 인덱스 관계라고 해서 사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맺었던 뭐 학연, 지연도 있겠지만 어떠한 취향을 토대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실제로 저희 무형서재에서도 이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독서 모임도 어떻게 보면 그 책이라는 거를 주제로 한 취향 공동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이런 독서 모임을 자주 해보시기도 했고 어떤 취향 공동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취향 모임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요. 네, 사실 이제 저 또한 여기 책에서 나왔던 뭐 인덱스 관계라든지 선택적 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저의 에너지를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냈을 때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나의 존재감을 거기 안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독서 토론을 했을 때 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런 사람도 궁금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서로 뭔가 성장하는 기쁨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니까 굉장히 돈독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와 전혀 결이 맞지 않는 사람한테 가면 저는 그냥 이방인이고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일만 해?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 이런 식의 비방을 들어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지면서 저 스스로가 좀 저 또한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잘 맞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나 스스로 정립을 해보였고 그럼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와 이런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라는 것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뭐 동호회도 알아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무형서재도 같이 보게 되고 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결을 나누는 분들은 대화를 나누면 되게 비슷해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또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취향 소비나 취향 모임들은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또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취미가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돈독하게 묶어주는 엄청난 취향의 하나의 존재로서 같이 공부도 하게 되고 성장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전문가로서 또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취향, 취미 이런 것들도 되게 개개인에 맞춤화된 어떠한 그런 니즈들이 발현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동화 작가 모임도 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향 모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난 동화 작가로 성장할 거야 라는 어떤 걸로 시작하기보다는 이 동화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제 자신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탐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거지 결과물 만들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향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향 모임도 그 과정에 집중해서 성장하는 기쁨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행복을 느끼는 거지 마치 딱 독서 토론 이거 해서 결과물 보고서 만들려고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과정에 집중되어진 많은 취향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의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떤 딱 주제가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 그 모임이 내 성장도 추구하고 관련된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취향 공동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진솔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무형서지에서 하고 있는 독서 모임들은 다 닉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부캐로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고양이들이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니? 이 취향 공동체의 장점이 진솔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표현한 게 인덱스 관계라고 하잖아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관계. 모였을 때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흩어져요. 거기서 더 이어지지 않아요. 그게 학연과 지연 그런 거와 차별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더 진솔함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어떤 독서 모임을 진행하거나 주관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걸 실시했을 때 장점으로도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취향 공동체가 앞으로 좀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그런 취향 모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취향 소비나 이제 모임을 좀 말씀드리면 여성 기업가들의 어떤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벤처나 소셜 벤처 분들도 이제 성공하시는 여성 선배님 멘토들도 계시지만 저와 같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실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혼자 항상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꾸려 나가고 싶고 뭔가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내 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너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여성들이 좀 더 많아지면 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커뮤니티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히려 커뮤니티가 요즘 더 많아지고 더 적나라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NS로 내 사생활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평타나 국룰 이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평타는 이제 평균 타율의 줄임말이라고 하고 국룰은 국민룰의 줄임말로, 그러니까 둘 다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이거 평타를 치는지 아니면 국룰인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보편적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사회가 워낙 서로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눈치를 보는 게, 여기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좀 꼬집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서로 과도하게 공개되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평범함은 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범함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자신은 특별한 존재지만 난 모나지 않았다, 너희들과 함께하기에는 모나지 않았어 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이해시키고 남들에게 좀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두도 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빛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행동들은 되게 평범한 것들을 원하고 비슷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좀 드러내보고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MBTI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엄청난 대유행을 했냐, 뭐 이런 식의 이유들을 이제 데이터로도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 자신도 알면서 우리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공통된 기질을 발견하고 좀 뭔가 그런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 뭐 이러한 인간의 감정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평범함이라는 단어도 결국 같아지려고 하면서 나의 모나지 않음을 드러내고 내가 그래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그런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대치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사회적 관계인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인터넷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연결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과도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눈치 보는 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관계를 추구하고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개인주의가 조금 더 신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주의도 가져가면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이 있어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범함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양면성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 인간은 다 비슷한 자신만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무리를 만들고 그 안에 또 성장도 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추존과 자존의 두 가지의 대립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3 취향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해지고 우리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하면서 이 그냥 하지 말라, 트렌드 코리아 2023, 라이프 트렌드 2023 이 세 가지 책을 되게 뒤죽박죽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이러한 포맷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좀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 좀 읽어보고 싶은데 대화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매하시거나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윤선미 대표님과 세 가지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콘텐츠 기획자로서의 어떤 트렌드를 보는 관점이 있으실 테고, 이제 개인적인 윤선미만의 그런 트렌드를 보는 관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직무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따졌을 때 또 키워드를 뽑아 주셨더라고요. 네.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들은 되게 너무나도 많고 다 중요한 키워드들이지만, 제가 이제 좀 뽑았다고 하면 우선 개성, 그리고 취향, 그리고 차별화되는 특별함, 가치,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 이제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공부하시거나 트렌드를 알려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으실 거고 트렌드를 알려고 하실 텐데, 저는 그래서 저만의 이제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 그리고 결국 성장이다. 앞으로 나는 또 성장의 한 해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할까, 그 성장을 위한 경험은 어떤 것을 찾을까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많은 이제 저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감을 키워드로 했습니다. 욕망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능과 욕망은 그 안에서 다 비슷한 기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평균화하지 않고 고객의 욕망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객의 입장이 되보는 어떤 공감의 과정을 2023년에 더 많이 실천하고 실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키워드로 공감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 가지 뽑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2023년에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 키워드를 한 번씩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세 가지 책을 또 녹여내기도 했고 콘텐츠 기획자의 관점도 녹여낸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윤선미 대표님에게 트렌드란 좀 무엇인가요? 네. 저에게 트렌드는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고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편한 기회들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앞으로 트렌드를 공부하시게 되는 많은 분들이 그냥 트렌드는 그렇구나, 그래 그러네,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래서 이 트렌드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에 집중해보는 나만의 과제 요소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트렌드에 휩쓸려가지 않고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그거를 좀 이용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지혜로운 내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낭만교양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이 트렌드로 세 가지 책과 이제 전문가인 콘텐츠 기획자 링캐치의 윤선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MC를 맡은 무형서재 대표 이창신이었습니다. 네, 저는 콘텐츠 기획자이자 브랜딩 컴퍼니 대표 윤선미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초빙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열심히 책을 읽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영업 멘트로 이제 또 마지막을 또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이상으로 Q&A 1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